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플라스미드 DNA를 이콜라이를 통해 대량 생산한 후 1호부터 이콜라이 내에 존재하는 크로모조말 DNA와의 구조적 차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플라스미드 DNA만을 분리하고자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수행할 실험은 이 중에서도 이콜라이에 플라스미드 DNA를 도입하고 배양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실험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실험 목적은 이콜라이의 플라스미드 DNA를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이를 항생제 배지를 통해 선별하여 성공 여부를 확인한다입니다. 실험 원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외래 DNA 분자가 세포에 도입되어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박테리아 등과 같은 미생물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연적인 생존 전략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한 박테리아로부터 빠져나온 유전 물질들이 환경적 변화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이러한 유전 물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컴피턴스한 상태인 박테리아에 들어가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DNA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의 세포, 즉 컴피턴트 셀, 줄여서 컴셀이라고도 하는 이 세포들은 실험실에서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할 셀들은 칼슘 클로라이드 처리를 통해서 제작한 컴피턴트 셀입니다. 세포막과 DNA는 구조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반발력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칼슘 이가이온과 같은 이가 양이온을 처리한 컴피턴트 셀은 세포막과 DNA 사이의 반발력을 약화시켜 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세포막의 전기적 성질을 이 이가 양이온에 의해 변화가 되게 됨으로써 막 구조가 불안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이 존재하고 있던 DNA가 손쉽게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컴피턴트 셀은 낮은 온도를 통해 셀의 멤브레인의 유동성과 전하 분포를 안정화시켜 놓은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 트랜스포메이션 방법 중에 오늘 수행할 방법은 히샥 메소드로서 온도 차이를 통해서 세포 내부로 DNA를 도입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컴피턴트 셀과 DNA를 낮은 온도에 유지시키고 있던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높은 온도에 노출시키게 되면 이 세포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 thermal imbalance가 형성되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 주변에 존재하고 있던 DNA가 급작스럽게 세포 내부로 빨려 들어가게 됨으로써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NA가 들어간 세포들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 도입시킨 DNA가 가지고 있던 선별 유전자의 발현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된 세포만을 분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선별 유전자 또한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엠피실린이라는 항생제의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 DNA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선 실험에서 제작하였던 엠피실린을 포함한 배지를 사용하여 선별 과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실험 과정을 이 밑에 그림과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고 실험 재료는 컴피턴트 셀, 플라스미드 DNA, LB 액체 배지, LA 고체 배지, 아이스, 힙블락, 스프레더가 있겠습니다. 실험 방법을 미리 살펴보자면 1번
미리 준비해둔 플라스미드 DNA와 컴피턴트 셀을 아이스에 넣어서 녹여준다. 2번, 플라스미드 DNA는 1마이크로리터, 컴피턴트 셀은 10마이크로리터로, 즉 10대1 비율로 믹스처를 만든다. 3번, 만든 믹스처를 아이스에 박아두고 10분 동안 기다린다. 4번, 미리 42도씨로 맞춰놓은 힛블락을 이용하여 이 믹스처를 1분 동안 힛샥을 준다. 5번, 믹스처를 다시 아이스에 박아서 10분 동안 기다린다. 6번, 믹스처에 LB 액체 배지를 500마이크로리터 넣어주고 이를 37도씨 쉐이킹 인큐베이터에서 40분 동안 배양한다. 7번, 배양 후에 사용한 선별 배지에 이들을 뿌려주고 스프레드, 도마를 해준다. 8번, 37도씨 인큐베이터에 이 배지들을 넣어주고 오버나잇 동안 배양을 한다. 마지막 9번은 플레이트를 확인하여 콜로니가 형성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럼 이제 실험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함께 시청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할 재료인 컴피턴트 셀, 컴셀과 플라스미드 DNA입니다. 그리고 샘플은 총 3개를 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라벨링한 빈 이튜브도 3개 준비하였습니다. 컴셀은 세포의 구조를 인위적으로 망가뜨린 상태로 마이너스 70도씨에서 장기간 보관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세포에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스 상태에서 이를 녹여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DNA를 덜어주기 위해 파이펫을 1마이크로리터로 세팅을 하고 DNA를 따서 빈 이 튜브에 옮겨줍니다. 이때 매우 적은 양을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눈으로 제대로 따졌는지 그리고 제대로 이 튜브에 분주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루는 양이 적을수록 실험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수할 확률이 높으므로 DNA를 희석해서 넣어주는 볼륨을 높여준다던가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컴셀을 옮겨주기 위해서는 파이펫을 다시 10마이크로리터로 세팅을 해주고 컴셀은 장기간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물을 다시 골고루 섞어주기 위해 파이페팅을 해줍니다. 팁을 교체한 뒤 정확히 10마이크로리터를 따서 DNA를 옮겨둔 이 튜브에 분주하도록 합니다. 엉뚱한 곳에 DNA가 맺혀 있어서 컴셀과 섞이지 않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정확히 DNA가 맺혀 있는 곳을 확인하고 이에 컴셀을 분주하고 파이페팅을 하여 섞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믹스처를 10분 동안 아이스에 노출시킵니다. 아이스에 노출시키는 이유는 이후에 줄 힛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10분이 끝나면
미리 온도를 맞춰둔 힙플라스를 이용하여 힛샷을 주게 됩니다. 이 힛샷은 세포 내부와 바깥의 온도차에 의해서 세포 주변에 존재하고 있던 DNA가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과정으로서 힙플라스의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계는 실험 전에 미리 켜두고 온도를 맞춰 놓아야 합니다. 힙플라스를 보면 이 튜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에 미리 증류수를 채워놓고 증류수의 온도가 42도씨까지 맞춰지도록 해야 하며 이 증류수 부분에 미스처가 있는 부분이 제대로 노출이 되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1분이 끝나면 바로 이를 다시 아이스에 박아서 10분 동안 기다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힛샷을 통해서 세포 내부와 바깥의 온도차에 의해서 세포 주변에 존재하고 있던 DNA가 세포 내부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이때 다시 아이스에 노출을 시키게 되는 것은 이 상태를 고정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믹스처를 프리인큐베이션이라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액체 배지를 500 마이크로리터를 주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액체 배지는 아무런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은 그냥 LB 배지입니다. 프리인큐베이션은 플라스미드가 들어간 세포를 선별하기 전에 세포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손상되어 있던 세포들이 회복되고 넣어준 플라스미드 DNA가 가지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발현하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선별 과정 중 제대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완료된 이콜라이도 죽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지를 넣어줄 때도 마찬가지로 믹스처와 제대로 섞이게끔 파이페팅을 해줘야 하고 조금 큰 볼륨의 시료들을 파이페팅 할 때 주의할 것이 자칫하면 시료가 넘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팁을 깊게 넣지 않고 조심스럽게 파이페팅을 하도록 주의합니다. 프리인큐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튜브를 고정시키고 쉐이커 인큐베이터에 넣어줍니다. 이콜라이는 쉐이킹을 해주지 않으면 가라앉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은 이콜라이들은 증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쉐이킹은 시료 전체적으로 원활한 산소 공급에도 도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넣어줄 때는 빠지지 않게 잘 고정시키고 이는 40분 동안 실시합니다. 그동안 이들을 도말할 고체 배지들을 미리 꺼내놓고 말려줍니다. 이 배지들은 보관을 4도씨 냉장고에서 하고 있었는데 미리 꺼내서 잘 말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료들을 도말할 때 수분에 의해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의 시료를 3개를 제작을 하였고 도말할 항생제 고체 배지는 엠피실린, 카나마이신, 젠타마이신 배지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DNA는 엠피실린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는 DNA이므로 미리 실험 결과를 예측해보자면 엠피실린 배지에서만 콜로니가 형성되고 나머지 두 항생제 배지에서는 콜로니가 뜨지 않을 것입니다. 프리인큐베이션이 끝난 시료들을 가지고 와서 도말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스프레더 또한 멸균 작업을 마쳐 놓은 상태이며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지에 닿는 부분은 여전히 밀봉한 상태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시럴들을 따서 배지에다가 뿌려준 다음 배지에 이들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스프레더로 도말해 줍니다. 이때 골고루 도말하여 싱글 콜로니가 뜰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이고, 너무 도말을 세게 하게 되면 배지가 찢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찢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콜로니를 따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지가 찢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세게 도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오래 보관된 배지를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얇게 만든 배지를 사용했다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료들도 똑같이 뿌려주고 골고루 도말을 해주며 뚜껑을 닫고 오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배지가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게끔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들은 다시 37도씨 인큐베이터에 넣고 배양을 하게 됩니다. 배양하는 시간은 오버나잇 12시간부터 16시간 사이를 뜻하는 시간으로, 보통은 퇴근할 때 넣어놓고 출근할 때 꺼내는 시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엠피실린을 이용한 선별 과정에서는 이 배양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피실린은 베타락탐계 항생제로서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는 항균제로 gram 양성균과 음성균 모두에게 작용하는 광범위 항생제입니다. 작용 기전은 세포질막 내에 페니실린 결합 단백질과 결합하여 박테리아의 세포벽에서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위한 단계를 저해하고, 이를 통해 세포벽 합성을 방해하여 살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선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엠피실린은 특히 배양 시간을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암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콜로니들이 암피실린을 분해하는 물질들을 주변으로 분비를 하기 때문에 배양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암피실린의 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콜로니 주변에 존재하는 암피실린의 농도는 점차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암피실린의 작용 기전은 직접적인 살균 기전이 아닌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중에 엠피실린에 사멸되어야 하는 세균이 살아남아 있다가 뒤늦게 엠피실린의 농도가 낮아진 상태의 증식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콜로니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세틀리트 콜로니 또는 위성 콜로니라고도 부릅니다. 사진을 살펴보시면 크기가 큰 주 콜로니 주변에 위성처럼 작은 콜로니들이 여러 개 뜬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콜로니들을 위성 콜로니라고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가까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 콜로니를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선별 과정에서 이를 유의하여 실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실험 결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엠피실린에 대한 저항 유전자를 가지는 플라스미드 DNA를 이콜라이에
히시안 메소드를 통해 도입하였으며 과정이 수행돼 이콜라이만을 선별하기 위해 항생제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하였습니다. 결과 사진을 보시면 엠피실린이 첨가된 배지에서는 노란 색깔이 도는 동글동글한 콜로니가 많은 수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카나마이신과 젠타마이신을 첨가한 배지에서는 자라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엠피시린을 넣어준 배지에서 자란 콜로니들은 플라스미드 DNA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며 앞서 수행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 시간에는 앞선 실험으로 이콜라이에 플라스미드 DNA를 도입을 하였고 이 이콜라이를 대량 증식시켜 대량으로 플라스미드 DNA를 복제를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복제시킨 이 플라스미드 DNA를 다시 이콜라이로부터 분리하는 플라스미드 DNA 아이솔레이션을 실시를 하고자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